안녕하세요, 불임사입니다. 이번 상담의 주인공은 을미년 무자월 기유일 임신시에 태어난 여성이다. 이 여성은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불임사를 찾아왔고, 당시 상담에서는 사주 원국과 불임사 음령술관법, 그리고 음령법에 따른 음령의 작용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후 건강을 묻는 육효까지 작괴하여 사주와 음령에서 포착된 작용이 육효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대조하였다. 상담 과정에서 처음에는 사주와 음령을 통해 건강상 주의점을 이야기하였고, 그 후 당사자가 밝힌 실제 병력과 가족사가 하나씩 확인되면서 상담 내용과 현실의 접점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례이다. 이 여성의 사주를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정신과 신경의 작용을 담당한다고 보는 목기가 원국에서 너무 약하다는 점이었다. 불임사식 사주관법에서는 정신신경과 관련된 영역을 살필 때 목기의 존재와 작용을 중요하게 보는데, 이 사주는 그 목기가 원국에서 극약하고 부족한 구조로 보였다. 그런데 단순히 목기가 약하다는 한 가지 조건만 가지고 기억력이나 정신적인 문제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신년지의 미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미토는 목의 기운을 품고 있으면서도 상황에 따라 그 목기를 가두는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주에서는 정신신경을 담당하는 목기가 원국에서 부족한 가운데 신년지 미토가 그 목기를 가두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정신신경을 담당하는 기운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기운을 풀어주는 것보다 오히려 붙잡고 가두는 작용이 겹친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이 판단은 단순한 사주 한 가지의 판단이 아니었다. 불임사 음령관법을 적용하여 그 결과 정신, 신경을 담당한다고 보는 임목이 상문지에 놓인다는 점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여성에게 기억력이나 정신신경 계통을 조심하라고 한 것은 단순히 목기가 약하거나 없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원국의 목기 심약, 미토가 목기를 가두는 작용, 신년지 미토가 원망지에 걸린 점, 임목 이상문지에 놓인 점이라는 네 가지 조건이 서로 겹쳐졌기 때문이었다. 당시 상담에서 나는 이러한 여러 조건을 함께 보고 이 여성에게 기억력과 정신, 신경 계통을 특히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하였다. 그런데 당사자는 이미 병원에서 기억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사주와 음령의 관법적 판단이 실제 병원의 소견과 정확히 동일한 의학적 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담 당시 포착했던 정신기억 영역의 주의점이 실제 당사자의 경험과 맞닿아 있었다는 점에서 기록할 만한 부분이었다. 신년지 미토는 원망지이다. 그 자리에는 조상령과 혼재령이 함께 작용하고 있었다. 신년지는 본래 조상 선대 가문의 뿌리와 연결해서 살피는 자리이다. 그런데 그 조상의 자리에 원망지가 걸리고 조상령이 함께 있으므로 불임사 음령관법에서는 선대와 가문에 오래 남아있는 원망이나 풀리지 않은 정서적 흔적을 살펴보게 된다. 여기에 혼재령까지 있으니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격의 기운이 뒤섞여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미토가 앞서 말한 것처럼 목기를 가두는 작용까지 한다고 보면 이 여성의 정신신경 영역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목이 없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정신신경을 담당하는 목기가 부족한 가운데 그 목을 품고 있는 미토가 원망지에 걸리고 조상령과 혼재령이 겹쳐 있으며 그 미토가 목기를 가두는 작용까지 한다는 복합적인 구조가 된다. 따라서 나는 이 여성의 건강을 살피면서 조상 가문과 관련된 음령의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월지자수는 일령지 작용이다. 그 자리에 기록된 음령은 수장령, 단절령, 원한령이었다. 수장령은 무언가가 밖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고 내부에 저장되고 축적되는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단절령은 이어져야 할 흐름이 끊어지는 작용이며, 원한령은 오래 풀리지 않은 감정이나 미해결된 기운이 남아있는 성격으로 본다. 특히 자수라는 수의 자리에 수장령과 단절령이 함께 있으므로 불임사 관법에서는 신장 방광을 비롯한 수의 영역과 내부에 축적되는 문제, 순환과 배출의 문제를 살펴보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여성에게 신장 쪽을 특히 조심하라고 전하였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성이 뜻밖의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자신은 이미 10여 년 전에 콩팥 하나를 떼어내었고 현재 신장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약이나 건강식품도 함부로 먹지 못하며 음식도 상당히 가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부분 역시 음령이 실제 신장질환을 발생시켰다고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미 신장절제라는 뚜렷한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음령관법에서 신장 영역을 주의하라고 한 것이고, 그 뒤 실제 병력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이 상담 사례의 대응 관계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이다. 일지유금은 본인의 생활 중심과 신체적 자기 영역을 살피는 중요한 자리이며, 여성에게는 배우자 부부관계와 여성으로서의 생식 영역까지 함께 살필 수 있는 자리이다.
유금은 분산지이고 여기에 단전령, 배신령, 원앙령이 작용하고 있다. 분산지는 한 곳에 모여야 할 기운이 흩어지는 작용이며 단전령은 이어져야 할 흐름이 끊어지는 작용이다. 배신령은 반드시 누군가의 실제 배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던 관계에서의 실망이나 관계의 단절, 기대와 현실의 어긋남 등으로 넓게 볼 수 있다. 원앙령은 남녀관계와 배우자, 정서적 결합과 연결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상담에서 부인병 계통을 조심하라고 한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여성의 해당 자리에서 태아령의 작용과 단전령의 기운을 함께 보았기 때문이다. 즉 여성의 생식 임신과 관련된 영역에 태아령이 머물면서 단전령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 상담에서 이 여성은 과거에 유산을 4번이나 경험하였다고 밝혔다. 실제 상담에서 확인된 4차례의 유산이라는 삶의 경험과 연결하여 기록할 수 있는 사례가 되었다. 물론 유산의 실제 원인은 의학적으로 매우 다양하므로 태아령을 그 의학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불임사 관법에서 보았던 태아령과 단전령의 조합이 실제로 당사자의 임신, 유산 경험과 맞물려 있었다는 점이 이 사례의 중요한 부분이다. 시즈신금 은 해결지에 놓였고 그 자리에는 단전령과 무연령이 함께 있었다. 해결지는 막힌 것이 풀리고 문제의 실마리를 찾는 자리이며 생문과 해탈의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안에 단전령과 무연령이 함께 있으므로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할 길은 있으나 관리나 관계가 끊어지면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구조로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음령 전체는 흉한 음령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단전령은 여러 곳에서 반복되지만 마지막 시지에는 해결지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것은 문제가 있더라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방편과 관리를 한다면 풀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이 상담자 여성은 건강 문제를 상담하던 중 태아령의 작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물었다. 나는 태아령의 작해가 불임사 음령관법에서는 단순히 과거의 임신 유산 문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며 특히 자녀들의 앞길을 막는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자 이 여성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 45세가 된 아들이 아직 결혼하지 못했고 반백수처럼 생활하면서 어머니에게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성인이 된 자녀의 결혼이나 직업 문제는 개인의 성격과 경제적, 사회적, 환경 등 수많은 현실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을 태아령 하나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불임사 관법에서는 태아령의 작해가 자녀의 앞길에 막힘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며 실제 상담에서 이 여성의 45세 아들에게 그러한 가족 상황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나는 또 이 여성에게 태아령의 작해가 있는 경우 본인에게 몸이 무겁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먹는 것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귀찮게 느껴지는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자 이 여성 역시 정말 그렇다고 하였다. 이 부분 역시 의학적으로는 만성질환이나 수면 문제, 우울감, 호르몬 문제 등 여러 원인을 살펴야 한다. 하지만 음령관법의 상담 과정에서는 내가 설명한 태아령 작해의 증상과 당사자가 실제로 느끼고 있던 상태가 상당히 유사하게 겹쳤다는 점이 중요했다. 이 상담자 여성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나는 집안의 조상 원한령과 태아령에 대해서 천도하는 방편을 권하였다. 당시 나는 내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 천도제를 집전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여성에게 자신이 평소 다니는 사찰의 스님에게 가서 천도제를 부탁해보라고 이야기하였다. 상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이 상담자 여성은 건강 문제를 상담하면서 당시 실제로 작괴한 육효는 외화풍 초효동, 변괴 뇌산소과였다. 작괴일은 미월 경자일이었다. 외화풍은 풍성함과 성대함, 밝음이 극에 이른 상태를 뜻하지만 건강을 묻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좋은 괴라고만 볼 수 없다. 이미 무엇인가가 가득 차 있고 한계에 가까워졌거나 겉으로 드러난 것 이외에 내부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 있는 상태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초효가 동하여 뇌산소과로 변한다. 소과는 작은 것을 조심하고 사소한 이상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건강괴 전체는 큰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작은 몸의 신호를 세밀하게 살피고 조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읽을 수 있다. 초효 묘목 자손효 자손에서 관귀로 변하는 핵심. 초효는 묘목 자손효이며 월효, 일생을 받고 있고 육신은 백호이다. 그런데 이 묘목 자손효가 동하여 진토, 관귀로 변한다.
건강을 묻는 궤에서 자손효는 본래 병을 제어하고 근심을 덜며 회복과 효험을 나타내는 효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손효가 동하여 관귀로 변한다. 불임사 관법에서는 자손효가 단순한 자손의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관귀적인 작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중요하게 본다. 특히 이 상담에서는 자손효를 태아령과 연결하여 보는 관법이 있었기 때문에 태아령을 상징하는 자손효가 움직여 관귀가 된다는 점을 태아령의 작해가 병적인 작용으로 전환되는 하나의 근거로 보았다. 자손효의 임묘 첫 번째 중요한 연결. 초효 묘목 자손효는 원령미토에 임묘한다. 자손효가 태아령을 상징한다고 본다면 자손이 묘에 들어간다는 것은 태아와 관련된 작용이 갇히거나 오래 머무르는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임묘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손효의 관귀화, 임묘, 그리고 뒤에서 설명할 묘수랍이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이 궤에서는 태아령을 단순히 자손효 하나로 본 것이 아니라 여러 작용이 서로 연결된 하나의 구조로 판단하였다. 자손 묘목과 상효 술토관귀의 묘수랍. 상효는 술토관귀, 육신은 등사, 월비 일휴이다. 그런데 초효의 묘목 자손과 상효 술토관귀가 묘수랍을 한다. 따라서 초효의 자손효가 동하여 관귀가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한 자손효가 상효의 관귀와 합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자손효를 태아령으로 본다면 태아령을 상징하는 자손이 동하여 관귀로 변하고 다시 상효의 관귀와 합한다는 것이다. 상효는 궤의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육효의 신체관에서는 머리와 상부, 정신적인 영역으로 확대하여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손 태아령, 관귀화, 상효 관귀와 합이라는 구조를 통해 태아령의 작용이 머리, 정신 기억력 영역과 연결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제 상담에서 이 여성이 병원에서 이미 기억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힌 것은 이 부분과 대응되는 현실의 사실이었다. 여기서도 육효가 의학적으로 치매를 진단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육효의 상징적 구조에서 머리 정신 영역을 살피게 하는 관귀가 자손효와 연결되어 있었고 실제로 기억력 저하 경험이 확인되었다는 점이 상담 사례로서 중요한 것이다. 자손효의 관귀화 임묘 묘수랍이라는 세 가지 조건. 첫째, 초효 묘목 자손효가 동하여 진토관귀로 변했다. 둘째, 초효 묘목 자손효가 원령미토에 임묘했다. 셋째, 초효 묘목이 상효 술토관귀와 묘수랍을 한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손 태아령이 관귀의 성격으로 작동하고 그 작용이 상효의 머리 정신 영역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판단하였다. 특히 변효 진토관귀는 공망이며 백호이다. 백호는 건강궤에서 통증이나 신체적 고통, 수술 등의 상징으로 확대하여 볼 수 있고 공망은 그 작용이 잠복하거나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 또는 시기를 두고 나타나는 작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손의 관귀화, 백호관귀, 임묘상효 관귀와 합이라는 연결은 이번 궤에서 가장 의미 있는 상징적 부분이다. 초효와 세효의 묘신 원진. 또 하나의 중요한 작용은 초효 묘목과 세효 신금의 묘신 원진이다. 세효는 당사자 자신을 의미하고 초효는 동한 자손효이다. 그런데 이 둘이 묘신 원진 관계를 이룬다. 따라서 당사자를 나타내는 세효와 자손 태아령을 상징하는 동효 사이에 원진이 생긴다. 원진은 단순한 충처럼 한 번에 부딪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껄끄럽고 불편하며 쉽게 풀리지 않는 관계로 볼 수 있다. 불임사 관법에서는 이를 태아령의 작해가 당사자에게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는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효 오화처제 암동 세효 신금을 화극금한다. 사효는 오화처제효이며 육신은 추작, 월휴 상태이고 암동하였다. 그런데 바로 위 오효가 세효 신금 부모효이다. 따라서 사효의 오화처제가 암동하여 바로 위에 세효 신금을 화극금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처제효는 재물과 돈을 의미하므로 건강궤에서 이것을 치료비나 병원비, 건강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암동이라는 점은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 숨은 지출이나 예상하지 못한 비용의 발생으로도 볼 수 있다. 이 궤에서 건강 문제와 함께 돈이 많이 나갈 가능성도 보았다. 이 역시 실제 질병과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생길 가능성을 육효적으로 읽은 것이며 반드시 특정 금액의 지출을 예언한다는 뜻으로 볼 필요는 없다. 2호 축토관귀 응효 월파 자축합 현무. 2호는 축토관귀, 응효이며 현무이다. 월에서는 비하면서 월파를 받고 일진자수와는 자축합을 한다. 응효의 관귀는 당사자 자신보다는 외부 환경이나 상대적인 영역, 치료 환경이나 병원 등 자신 밖의 문제와 연결하여 볼 수 있다.
현물은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나 숨겨진 사정을 살피게 한다. 그런데 월파를 받으면서도 자수와 자축합을 하고 있으므로 완전히 한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효가 아니라 깨지고 붓고 약해졌다가 다시 연결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역시 이번 사례에서 반복되는 단절과 연결의 양상과 맞물려 있다. 3효 해수 형제효 월휴 일비 청룡. 3효는 해수 형제효이며 월휴 일비 청룡이다. 형제효는 재물관계에서는 지출과 소모를 의미할 수 있고 건강관에서는 당사자의 힘이 분산되거나 소모되는 양상으로도 볼 수 있다. 청룡이므로 반드시 흉한 효로만 볼 필요는 없지만 월휴라는 점에서 월령의 강한 도움을 받지는 못한다. 특히 사효의 처제효 암동과 함께 보면 건강관리 과정에서 경제적 자원이나 생활상의 힘이 소모될 가능성을 보조적으로 읽을 수 있다. 5효 신금 부모효 세효 구진 월생 일휴. 5효는 신금 부모효가 세효이고 육신은 구진이다. 월령에서는 생을 받고 일진에서는 휴한다. 따라서 당사자 자신을 나타내는 세효가 완전히 무력한 것은 아니다. 월령 미토의 생을 받음으로 일정한 버팀목은 있다. 그러나 일진에서는 휴하고 있고 아래 사효의 암동한 오화처제가 화극금으로 세효를 치고 있다. 즉 월에서는 생을 받아 버티지만 일에서는 힘이 약하고 재물효의 암동으로 다시 압박을 받는 구조이다. 구진 역시 오래된 문제, 정체, 무거움 등의 의미로 확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당사자가 호소한 몸이 무겁고 삶이 귀찮다는 느낌과 상징적으로 연결하여 볼 여지가 있다. 상효 술토관귀 머리와 기억력의 문제. 상효는 술토관귀, 등사, 월비, 일휴이다. 무엇보다 이 효가 궤의 가장 위에 위치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6효에서 상효를 신체의 머리 상부와 연결하여 볼 때 상효 관귀는 머리 정신 영역의 부담이나 병적인 작용을 살피게 한다. 그런데 이 상효 관귀가 초효 묘목 자손효와 묘수랍을 한다. 초효의 자손이 태아령을 상징한다고 본다면 태아령을 상징하는 자손효가 동하여 관귀가 되고 그 관귀가 다시 상효의 관귀와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태아령의 작용이 머리 쪽으로 연결되어 기억력이나 두통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상당히 일관된 해석이다. 실제로 당사자가 기억력 저하에 대한 병원 진료 경험을 밝힌 점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담 사례에서 중요한 대목이 되었다. 이번 궤에서 건강뿐 아니라 돈의 흐름까지 살핀 것은 사효 오화 처제의 암동 때문이었다. 처제효가 암동하고 세효 신금을 화극하는 구조이므로 건강 문제로 인해 당사자의 재물이나 생활상의 자원이 소모될 가능성을 보았다. 앞으로 치료나 검사,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심하라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궤는 몸의 문제와 경제적 부담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될 수 있는 궤로 해석하였다. 상담을 마친 뒤 얼마 후 나는 이상하게도 이 여성에 대해 병원연 양력 10월과 11월 사이에 몸이 많이 아플 수 있으니 건강을 조심해야 한다는 기도 염력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경험을 하였다. 사주와 육효는 일정한 관법과 체계에 따라 분석한 것이지만 이 부분은 기도 과정에서 내가 주관적으로 강하게 느낀 영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여성에게 다시 연락하여 병원연 양력 10월과 11월 사이에는 몸을 특히 조심하라고 전하였다. 그러자 이 여성은 이미 자신이 다니는 사찰에 부탁하여 태아령과 조상과 관련한 천도제를 올리기로 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건강을 조심하라고 당부한 뒤 상담을 마무리하였다. 지난 인연의 매듭은 원망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놓아줄 때 나의 마음과 삶도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오늘의 나를 살피는 것이 지나간 어제를 치유하는 첫걸음입니다. 세상에 남겨진 인연에는 좋은 인연도 아픈 인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인연에 머물러 있기보다 살아있는 사람의 삶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놓아야 할 것은 놓고 돌봐야 할 것은 오늘 정성껏 돌보십시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삶이 무겁게 느껴질수록 자신을 더욱 다정하게 돌보아야 합니다. 건강을 돌보는 일은 결국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불임사 비공스님이었습니다. 불임사